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폼이 있대요. 지금 우리 상품 판매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상품 판매라는 폼을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이 폼 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폼을 이제 우리가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자,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품 판매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위쪽에 이제 눈금자가 있고 왼쪽에도 있죠.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이곳이요. 이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고요. 이 폼에 이제 속성 시트요. 여기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레코드 원본 설정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쿼리를 우리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목록 상자 요거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그 쿼리 여기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제 상품명이다 해서 데이터가 나왔고요. 수량 나왔고 그리고 금액도 나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단가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합계다 해서 얘네들은 아직 데이터가 지정이 안 된 거고요. 데이터 지정된 곳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제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그리고 단가다 해서 얘네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언바운드 돼 있어요. 언바운드 돼 있으니까 그 값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폼의 머리글 영역에 보게 되면 판매 번호라는 그 레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너비를 둘 중에 가장 넓은 너비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판매 번호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어요. 요거 일단은 더블 클릭 먼저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얘 제목을 보니까 판매 번호 레이블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폼 머리글 영역에 판매 번호 레이블 그러면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txt 판매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이 위에 이제 판매 번호 써 있어요. 써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컨트롤이 우리 txt 판매 번호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우리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txt 판매 번호다 하고 써져 있죠. 지금 얘랑 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너비를 둘 중에 가장 넓은 너비로 설정해라. 그러면 이 판매 번호라는 레이블이 너비가 더 넓으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같은 크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해서 판매 번호 레이블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본문에 있는 txt 우리 판매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두 개의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기라고 있습니다. 요 크기에 찾아가서 우리가 가장 넓은 너비에라는 게 이곳에 있죠. 해서 가장 넓은 너비에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했더니 요 판매 번호가 이제 같은 크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 속성 시트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폼에다가 최소와 최대와 단추 중에서 최소와 단추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폼에다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폼 선택기 이곳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선택한 유형이 폼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최소와 단추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최소와 단추만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 형식이란 탭에 있어요. 이 형식이란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요 중간 아래쪽에 보니까 최소와 최대와 단추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둘 다 표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최소와 단추만 표시해달라. 최소와 단추만 요걸로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요 속성 시트창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txt 판매 번호가 있고요. txt 순번이 있고 txt 상품 번호가 있대요.
이 세 가지를 각각 판매 번호다, 순번이다, 상품 번호다 해서 이 필드를 이제 각각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언바운드 돼 있죠? 언바운드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각각의 이제 필드를 이제 바운드 시켜라. 그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 판매 번호라는 요 제목 바로 밑에 본문에 써져 있는 요 첫 번째 컨트롤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얘 제목이 txt 판매 번호고요. 두 번째 있는 거 얘를 찍어 보니까 txt 순번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요 칸,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상품 번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있는 판매 번호부터 하자고요. 판매 번호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 컨트롤 원본에서 우리가 목록을 이제 열어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쭈르륵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는 txt 판매 번호니까 판매 번호가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번호라는 거 요거 선택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언바운드 돼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번호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트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 컨트롤의 이름은 이제 txt 순번이고요.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서 또 똑같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번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언바운드 돼 있던 게 순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 얘를 이제 선택해 보니까 얘는 이제 txt 상품 번호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서 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 여기에는 상품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상품 번호가 있으면 상품 번호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상품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지상 보니까 상품 번호라는 그 필드는 상품 종합이라는 그 쿼리에 추가시킨 다음에 바운드 시킬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그럼 얘는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우리의 폼 선택기에서 상품 종합 쿼리라는 거를 우리가 레코드 원본으로 선택을 해줬죠. 그래서 다시 폼 선택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속성 시트 창에 선택 유형을 우리가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코드 원본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 종합으로 아까 설정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 점점점을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상품 종합 쿼리 작성기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쿼리에는 판매번호, 순번,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만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품 번호라는 요 필드를 추가를 시키래요. 끝에다가. 그래서 우리 상품 번호가 지금 우리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이 상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번호라는 걸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추가시켜놓고 이제 우리 상품 종합이라는 그 컬에다가 상품 번호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속성을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상품 번호라는 거를 추가시켰으니까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요.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둔 그 상품 번호가 맨 마지막에 있죠. 요 상품 번호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각각 필드를 각각 바운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각각의 이제 판매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순번이 나오고 상품 번호가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랬습니다. 폼 머리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 머리글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생성을 하래요. 생성한 다음에 폼의 제목을 입력을 하고 글꼴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요 제목을 요 위치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죠. 그때 이제 레이블 추가시킬 때 레이블이 요 세 번째는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고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그 제목에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쭉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 봤을 때 우리 폼 머리글의 제목이 지금 우리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요 컨트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황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문제 보니까 이제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으로 하래요. 자, 일단은
요 컨트롤 주황색 테두리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열립니다. 열리면서 선택 유형은 레이블이다. 그때 레이블 18번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타라는 탭이요. 기타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레이블 18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LBL 제목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름 이제 설정 끝났고요. 그때 이 제목의 글꼴은 도둠체 그렇게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0포인트, 글꼴 두께는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글꼴이다, 글꼴 크기다, 글꼴 두께다 해서 요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글꼴 이름하고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글꼴 크기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글꼴의 두께도 이곳에서 전부 다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의 이름 가서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지금 11포인트로 돼 있죠. 근데 얘를 이제 20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20이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두께는 굵게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으로 돼 있죠. 요거로 이제 굵게 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 이름하고 글꼴의 크기 그리고 글꼴의 두께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바꿔주면 끝났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의 이름, 크기, 두께를 바꿀 때 지금처럼 이 레이블의 형식이란 탭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 서식이라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우리가 글꼴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꿔도 돼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글꼴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속성 시트 창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 있죠? 이곳에 찾아가게 되면 보기 형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실행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목이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있게끔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만든 거를 비교해서 비슷한 위치에 있나 없나 그것만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끝났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디자인북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그러면 본문 영역에 있는 지금 이 컨트롤들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컨트롤들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본문들은 이 눈금자 세로 눈금자를 봤을 때 지금 요 영역에 이 컨트롤들이 다 있는 거죠.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한 번만 땅 하고 해주면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지금처럼 싹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 창을 열어야 돼요. 그때 속성 시트 창을 열 때 지금처럼 양식 디자인을 보게 되면 도구라고 있고 그 도구에 속성 시트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일반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요 텍스트 맞춤을 우리가 일반이 아니라 가운데다 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서식 있죠? 이 서식에 찾아간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왼쪽에다 가운데다 오른쪽에다 해서 정렬할 수 있게끔 아이콘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얘를 이제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그렇게 이제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서식이라는 요 탭에 찾아와서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하나 아니면 속성 시트 창에서 하나 똑같아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속성 시트 창은 닫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본문에서 이제 단가 컨트롤이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왜? 위쪽에 단가라고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컨트롤 더블 클릭 먼저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여기 컨트롤의 이름 보니까 txt 단가가 맞죠? 이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제 우리 그림과 같이
관련 텍스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최근에 수정된 단가입니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일단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단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팁 텍스트 그거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컨트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타라는 요 탭에 가게 되면 컨트롤 팁 텍스트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문자,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한 칸 띄고 수정된 한 칸 띄고 단가입니다 하고 우리가 입력해주고 맨 마지막에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다? 띄어쓰기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속성 시트창은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우리 실행시키자고요. 폼 디자인 도구에 우리 양식 디자인 찾아가야죠. 양식 디자인에 찾아가서 이제 폼 실행시킨 다음에 단가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됩니다. 올려만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수정된 단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txt 금액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금액의 합계를 표시를 하고 형식은 통화로 해라. 그리고 특수효과는 오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이 뭔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금액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얘는 이제 txt 금액 합계가 아니라 그냥 txt 금액이란 그 컨트롤이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합계라고 제목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txt 금액 합계가 맞죠. 자, 이 컨트롤에다가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래요. 금액의 합계.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줄 때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라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에 찾아가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엑셀에서 쓰듯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썸으로 묶어주면 돼요. 썸으로 이제 합계를 구해라. 어떤 필드에 대한 합계? 우리 금액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라는 요 탭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드 이름을 묶을 때는 뭘로 묶어준다? 필드 이름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더라. 요거는 이제 엑셀이랑 사용법이 똑같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을 이제 통화로 우리가 설정하고요. 특수효과는 이제 오목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형식이나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식이나 요 탭에 있어요. 형식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형식하고 써져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목록 상자 열어서 여기서 이제 통화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효과를 이제 오목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특수효과하고 기본으로 그냥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오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는 오목이다, 형식은 통하다 해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우리 8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속성 시트창 먼저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특수효과가 들어가서 오목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통화기호도 붙었고 천단위마다 심표도 다 붙어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설정해라. 글꼴 이름은 도둠체로 하고 그리고 글꼴 두께는 굵게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폼 머리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들이요. 그럼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먼저 싹 다 선택을 먼저 하고 글꼴 이름하고 글꼴 두께만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거 여기서 모든 컨트롤 다 선택할 때 이 앞에서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라 그랬어요.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한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범위 지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밑에 거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숫자 1번 하고 써져 있는 이 근처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해서 지금 2번 하고 있는 요 위치, 판매번호 수량하고 얘네들이 있는 이 위치 있죠? 여기까지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에서 그냥 손만 띄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 창이요.
속성 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상에 선택 유형이 여러 항목 선택으로 이렇게 뜨고 이곳에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글꼴의 이름이다, 글꼴의 두께다 해서 있죠.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해서 글꼴 이름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둠체라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꼴의 두께는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게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속성 시트창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나는 속성 시트창 이거 쓰기 싫어요. 그럼 요거 꺼버리고 우리가 이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이라는 이 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여기 서식 탭에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을 바꿀 때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굵게 지정해라 그럼 얘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글꼴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도둠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만 한번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모든 글자가 다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되게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9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니까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양식 디자인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거를 아직 설정 안 했어요. 설정 안 한 상태에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이 쿼리 있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쿼리도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고요. 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고객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른 작업을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게 지금은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닫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은 디자인 보기로 열게요. 연 다음에 우리가 이 폼이 팝업 폼으로 그리고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 못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폼 선택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선택 유형은 폼이다 하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기타라는 탭에 가면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제 팝업이라고 있어요. 팝업이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요거를 이제 예로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모달이라고 있습니다. 요 모달이라는 게 다른 작업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달 속성을 변경시켜주면 돼요. 이 모달을 지금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예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팝업은 예, 모달도 예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돼요. 이 팝업과 모달이라는 이 속성은 어디에 있다? 우리 기타라는 탭에 있더라.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시트상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팝업 창으로, 팝업 폼으로 그렇게 이제 열렸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열고 싶어요. 더블 클릭을 하려고 해도 더블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폼이 실행돼 있을 때 다른 작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달을 예로 해줬죠. 그렇게만 하면은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든가 아니면 완전히 이거를 꺼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디자인 보기로 좀 열자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열었더니 아까처럼 그대로 돌아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쿼리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쿼리가 열린다고요. 이제 테이블이 열리고 그렇게 이제 열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팝업이랑 우리 모달이라는 속성 그거 이제 수정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 폼 속성 창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라는 탭에 보게 되면 팝업이다 모달이다 그게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단가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상품 번호가 txt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단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상품 테이블이랑 d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dlookup 그러면 이제 XX에서는 이런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도메인 함수는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d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도메인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죠.
지금 이 단가라는 이 컨트롤, txt 우리 단가라는 이 컨트롤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가를 이제 표시할 건데 아무 단가나 그냥 막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상품 번호라는 그 필드랑 txt 상품 번호랑 똑같은 거에 단가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우리가 단가로 찍어주면 되고요. 상품 번호가 txt 상품 번호랑 똑같냐? 그걸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쓰면 되고, 그때 문제에서 상품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고 테이블 이름을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 주고 여기다 이제 d 룩업이라고 우리가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d 룩업이라고 이렇게 써 주고 가로 열어 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 나타낼게. 우리가 단가를 나타낼 거니까 단가를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도메인은 우리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상품이라고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상품 번호랑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상품 번호랑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txt 상품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가라는 거 인수로 이제 쓸 거 그거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도메인도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주고 그리고 조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 특정 컨트롤에 들어있는 각각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의 이름 쓰고 그리고 이 조건 전체를 우리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우리가 속성 시트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단가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1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요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번까지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11번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에 바닥글 영역이 있대요. 그 바닥글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는데 폼 바닥글 영역에 우리 명령 단추를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폼 바닥글 영역에 보니까 이제 합계다 해서 요 금액도 들어있고요. 그 앞쪽에 보니까 닫기하고 이곳에 이제 우리 명령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단추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 판매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 명령 단추 그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볼게요. 그래서 폼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요 영역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명령 단추 이제 생성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명령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눌렀을 때 폼이 닫히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리고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 커맨드 버튼이요. 커맨드의 약자 cmd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캡션은 이제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를 이제 집어넣을 때,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우리 명령 단추예요. 그래서 요 명령 단추라는 거 요거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 만들 그곳에다가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명령 단추 마법사고 마법사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었을 때 명령 단추 마법사 요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제냐? 지금처럼 요 컨트롤에서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 얘를 이제 만들 때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자세히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이곳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하고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을 때요. 지금 제 거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선택이 돼 있으니까 컨트롤 마법사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법사가 안 나타나면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명령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영역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명령 단추 마법사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명령 단추를 눌렀을 때 폼이 닫히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류 보니까 레코드를 탐색할 거다, 레코드 작업을 하냐, 폼 작업을 하냐, 보고 작업하냐, 응용 프로그램이냐, 기타냐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폼이 닫히게 그렇게 이제 실행할 거라 우리가 폼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선택해주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함수를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폼 닫기를 할 거죠. 그래서 폼 닫기라는 거 이거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단추에다가 텍스트나 그림을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이 선택돼 있고 출입구가 선택돼 있어요. 선택이 돼 있으니까 지금처럼 요런 그림이 이제 요 단추에 들어간다 그거고요. 우리는 닫기라는 그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선택해주고 지금 여기 텍스트를 선택했더니 폼 닫기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때 보니까 명령 단추 위에 폼 닫기라고 이렇게 써지네요. 근데 그때 문제에서 캡션은 닫기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닫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단추 위에 이렇게 닫기라는 글씨가 붙는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단추의 이름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떠요. 우리 명령 단추 이 컨트롤의 이름은 CMD 닫기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CMD 닫기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닫기라는 이 단추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단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 창에 CMD 닫기라고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창은 요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폼 실행이요. 폼 실행 누르고 이 아래쪽에 이제 닫기라는 단추가 있죠. 요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얘를 눌러주면 이 폼이 싹 닫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게 설정해라. 폼이 닫히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 있대요.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폼에 들어있는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에는 조건부 서식 그런 게 이제 설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이 모든 컨트롤을 싹 다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세로 눈금자 중에서 이 본문 영역이 있는 그 곳이요. 이 곳을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 서식 중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규칙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이제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그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레코드랑 이제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레코드의 값을 이제 확인하거나 우리가 직접 이제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때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드 값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그랬으니까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 요거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때 우리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식 중에 이제 배경색을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표준색 중에 노랑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포커스가 있는 그 경우에는 배경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첫 번째 지상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번호 그 필드의 그 값이 5이고 5랑 똑같고, 그리고 이제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값은 10 이상인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품 번호에도 이 조건이 붙었고 수량에도 조건이 붙어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의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 요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이렇게 이제 새 규칙을 이제 찍게 되면 새 서식 규칙을 이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상품 번호 그 필드 값이 5랑 똑같아 그거 이제 하나랑 수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 이상이야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로 이제 묶어서 식을 직접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드 값을 직접 이제 비교할 게 아니라 식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식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상품 번호라는 그 필드 값이 5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열어서 상품 번호요, 상품 번호가 있는데 그 상품 번호가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수량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해서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그 사이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쓴 거 요 식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꼴 색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표준색 중에 빨강 지금 여기 있죠, 요 색깔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부 서식 그거를 순서대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해서 첫 번째 지상 먼저 처리하고 두 번째 지상 요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상품 번호가 5번인 거요. 상품 번호 그 필드 값이 5랑 똑같고 수량 그 필드의 값이 10 이상인 거요. 수량이 전부 다 이제 1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리고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지금 현재 포커스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이렇게 이제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면 내가 이동시킨 그 곳에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를 클릭하든 간에 이렇게 이제 배경색이 싹 다 이제 바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다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 폼은 이제 X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끝이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하이폼이 있는데 그 하이폼에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기본 폼하고 하이폼 요걸 이제 연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본 폼하고 이제 하이폼을 연결시킬 때 기본 폼에 보게 되면 이제 판매 번호가 있는데 이 판매 번호를 이용해서 판매 현황이 하이폼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얘가 이제 기본 폼이고요. 그 안에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하나 있죠. 얘가 이제 우리 하이 폼이요. 하이 폼이 지금 언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원본 개체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바운드 된 거 요 하이폼을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있죠. 이 속성 시트 중에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을 보게 되면 원본 개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품 판매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원본 개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폼 중에서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상품 판매라는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하고 판매 번호하고 이렇게 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판매 번호를 이용해서 하이폼의 판매 현황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본 개체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기본 필드 연결이 됐든 하이 필드 연결이 됐든 얘네가 이제 자동으로 뜰 때가 있고요. 자동으로 안 뜰 때도 있어요. 만약에 자동으로 뜨면 그냥 놔두면 되지만 자동으로 안 뜰 때는 기본 필드 연결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맨 끝에 점점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우리 이제 하이 필드 연결 얘를 이제 클릭을 해도 이렇게 이제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점점점이나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기본 필드하고 하이 필드하고 우리가 필드를 직접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나타난다고요. 만약에 이곳에 이제 자동으로 뜨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판매 번호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판매 번호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왜? 문제에서 판매 번호를 이용해서 판매 현황이 하이폼에 표시되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판매 번호하고 우리가 직접 선택해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요 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폼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폼에 이렇게 데이터가 짜잔하고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 폼을 봤을 때 판매 번호가 지금 1번이죠. 1번이니까 하이폼에도 우리의 판매 번호가 1번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판매 번호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본 폼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레코드를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 레코드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판매 번호가 2번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2번으로 바뀌면서 하이폼의 그 내용도 판매 번호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판매 번호 이제 3번이다 라고 떴는데 여기도 3번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폼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매출 관리라는 그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이 폼을 다음 지시사항대로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매출 관리라는 이 폼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이요. 폼 머리글 그럼 지금 이 윗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폼 머리글에 다음같이 이제 그림을 이제 삽입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출 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삽입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폼 머리글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고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삽입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삽입할 때는 양식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기 하고 이렇게 뜨죠. 찾아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파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그림 파일의 이름은 문서.jpg 요 파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위치,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길버 커머리급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길버 커머리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우리는 XX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XX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우리가 섹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섹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이제 문서.jpg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이 짜잔하고 떴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모양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일단은 우리 적당한 크기로 일단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림을 집어 넣으세요.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그림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나머지 거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삽입됐을 때 얘를 이제 따당 하고 이제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얘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제 거는 원래 속성 시트가 떠 있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의 그림 크기 조절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림 크기 조절 모드하고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체 확대 축소 요걸로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전체 확대 축소 요거 이제 한 번만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림 너비는 3cm로 하고 그림의 높이는 이제 2cm로 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너비하고 높이가 바로 밑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너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숫자 3만 쓸게요. 3이라고만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cm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요. 높이는 지금 1.7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숫자 2만 이제 쓸게요. 숫자 2라고 쓰고 엔터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cm라는 그 단위가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림 유형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 유형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얘를 이제 포함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꿔준 게 그림 유형 바꿨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모드 요거 이제 바꿔줬고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 요거 이제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그림의 이름을 IM 그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기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름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지금 이 이름에 보면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어요. 한글도 있어요. 여기서 영어를 쓸 때는 대소문자 똑같이 구분해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IM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문제 그림 보고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치시켜 주면 우리 1번 요 문제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폼이 열릴 때, 폼이 이제 짜잔하고 열릴 때 우리 지역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지역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지역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돼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얘는 폼이 열릴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폼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폼 선택기가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지역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 보니까 정렬 기준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지역 코드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지역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를 기준해서 우리 내림차순에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내림차순할 때 DESC하고 디센딩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역 코드를 가지고 이제 내림차순할 때는 지금처럼 지역 코드 DSC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지역 코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역 코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ASC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창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폼을 열었을 때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CMB 상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 우리 CMB 상품 코드라는 게 우리 제목이 상품 코드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도록 탭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있는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우리 이제 이름을 보니까 CMB 상품 코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탭 인덱스라는 걸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탭 인덱스가 7로 되어 있습니다. 요 탭 인덱스가 우리 포커스가 이동되는 그 순서를 지정해 주는 건데, 탭 인덱스는 무조건 이제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는 폼이 이제 짜잔하고 처음에 이제 열렸을 때 이 해당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우리 탭 인덱스를 지금 7로 되어 있는 걸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탭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지금 우리 CMB 상품 코드 이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맨 처음에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탐색 단추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시켜 보니까 맨 밑에 여기 레코드하고 우리가 레코드를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얘가 이제 탐색 단추예요. 지금은 이제 탐색 단추가 짜잔하고 표시가 됐는데, 그때 그 탐색 단추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요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왼쪽 부분에 레코드 선택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설정이 안 돼서 안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폼에 대해서 할 거니까 폼,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 창을 일단 열어요. 연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코드 선택기다 탐색 단추도 하고 있죠. 레코드 선택기는 지금 아니오로 돼 있고요. 탐색 단추는 예로 설정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설정만 변경시켜주면 돼요. 레코드 선택기는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탐색 단추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만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이요. 그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아래쪽에 레코드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 탐색 단추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레코드마다 레코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화면상에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CMB 지역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지역 코드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CMB 지역 코드라고 하는데 이 CMB가 콤보 상자의 약자예요. 콤보의 약자요. 그래서 지역 코드라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지역 코드라는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일단 이 폼을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제 지역 코드가 아무것도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 코드가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소문자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이 지역 코드, 이 컨트롤 있죠? CMB 지역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CMB 지역 코드하고 콤보 상자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는 이제 지역 코드를 나타낼 거니까 지역 코드를 일단 찍어 볼게요.
지역코드를 이렇게 찍어놓고 일단은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지역코드하고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레코드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첫 번째 글자 보니까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문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북에 다시 들어가주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역코드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lca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요 지역코드라는 이 컨트롤을 lcase 하고 요걸로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제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lcase하고 지금처럼 지역코드라는 건 필드 명령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lcase로 싹 다 이제 묶어줬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소문자로 원래 소문자로 나오는데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ucas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다 했으면 이제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지역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5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럼 요 속성 시트창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보게 되면 이제 홀수행과 짝수행이 있는데 그 홀수행과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이제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배경색을 x스테마 9번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얘는 이제 첫 번째 행이니까 홀수행이죠. 얘는 두 번째 행이니까 이제 짝수행이 되겠죠. 얘는 이제 홀수, 얘는 이제 짝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홀수행과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표시되게 다른 배경색을 x스테마 9번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레코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런 레코드, 실제 데이터는 우리 이제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 유형은 이제 구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때 이제 본문이 선택돼 있다. 그거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다른 배경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배경색을 문제에서 시킨 대로 x스테마 9번 요걸로 이제 찍어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다른 배경색이 표시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배경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배경색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매출액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txt 마진액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txt 순이익이라는 컨트롤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 본문을 봤을 때 여기 매출액이라고 제목 써져 있죠. 그리고 마진액이라고 여기 제목이 써져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순이익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있죠. 요 텍스트 상자가 각각의 이 컨트롤들이요. 그때 이제 txt 매출액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txt 매출 수량 곱하기 txt 단가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마진액은 txt 이제 매출액 빼기 txt 제조 경비로 해라. 그 다음에 순이익은 txt 마진액 빼기 txt 매출 수수료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래요. 자, 그럼 이제 매출액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매출액은 지금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죠. 그래서 요 컨트롤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뜨고요. 텍스트 매출액 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txt 매출 수량이요. txt 매출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txt 단가로 계산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txt 매출 수량이다 txt 단가다 하고 그 컨트롤 이름 앞뒤로 대괄호가 자동으로 붙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를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대괄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써도 어차피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거 txt 매출액은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액 계산하자고요. txt 마진액이라는 요 컨트롤 일단 선택해주고 txt 마진액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럼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txt 매출액이요. 매출액이라고 써주고 빼기 txt 제조경비요. 제조경비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또 대괄호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txt 순위 읽기요. 요 컨트롤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는이라고 쓰고 txt 마진액이라고 쓰고 빼기 txt 매출 수수료요. 매출 수수료 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또 각각의 컨트롤들 이름 앞뒤로 대괄호가 자동으로 붙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다 계산했으면 이제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왔고 마진액도 나왔고 순이익도 나왔고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값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죠.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매출 수량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폼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값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언바운드 된 컨트롤 있죠? 얘가 이제 txt 매출 수량 평균 컨트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매출 수량의 평균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컨트롤부터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름 맞나 확인부터 해야죠. 여기 보니까 이제 txt 매출 평균 수량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는 평균 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하고 다 써줬는데 우리 XX에서 에버리지를 쓸 때는 약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AVG라고 그렇게만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G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매출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에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매출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AVG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AVG라고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돼요. 이 매출 수량이라는 건 필드명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대괄호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값 다 구했으니까 속성 시트 창은 그냥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평균값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시켜서 맨 밑에 보니까 평균값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났죠.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이 개수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뒤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컨트롤이 이제 txt 개수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사용자가 직접 못 바꾸게 값을 못 바꾸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일단은 컨트롤의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레코드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count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count라고 써주고 그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해서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count라고 쓰고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지금 예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설정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요 컨트롤이 회색으로 그렇게 이제 비활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켜 보게 되면 평균값을 우리가 찍었을 때는 이 컨트롤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개수는 전체 100개다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해도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요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릴게요.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니까 txt 순이익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txt 순이익 그러면 지금 여기 순이익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이요. 일단은 이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 먼저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txt 순이익이 맞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시킬 수 없도록 탭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탭 속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탭에 가면 있습니다.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탭 정지하고 지금 예로 되어 있죠. 탭 정지가 지금 예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 컨트롤의 포커스를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서 볼게요. 폼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이제 방향키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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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순회익으로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순회익으로 이제 이동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요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의 기타라는 탭에 탭 정지가 지금 얘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우리가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속성 시장은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 폼 실행시킨 상태에서 지금 매출 수량에 이제 포커스가 있죠. 그때 이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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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순회익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땅 하고 눌렀더니 그때 이제 상품 코드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순회익으로 안 가고 순회익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상품 코드로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커스가 이동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탭 정지 속성을 우리가 아니오로 설정하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CMB 상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된 게 얘밖에 없죠. 요거 일단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 보니까 얘 이름이 우리 이제 CMB 상품 코드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죠? 그때 이 컨트롤에는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랑 우리 이제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 상품 코드 그 필드에 마지막 두 자리 그 값을 하이픈 빼기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근데 표시 얘를 보니까 윙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고 01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상품명이랑 우리 상품 코드의 이제 마지막 두 자리 그 값을 빼기를 이제 연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윙이라는 게 우리 이제 상품명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01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상품 코드 그 필드의 마지막 그 두 자리의 그 값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이제 컨트롤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 이제 상품 코드가 먼저 나타나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제 목록 단추가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 컨트롤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필드 명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상품 코드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상품 코드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이제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상품 코드가 전부 다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품 코드의 그 필드 값 이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두 자리 그 값만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식을 쓸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어떤 특정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RIGHT하고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에서 값을 가지고 올 거니까 필드 명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2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지금 여기다가 라이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앞에 붙어있던 게 전부 다 빠지고 뒤에 있던 상품 코드에서 뒤에 있던 그 값들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표시 예로 봤을 때 지금 얘를 이제 구해준 거고 그 앞에다가 윙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명을 갖다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하이픈으로 이제 연결해서 표시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붙여줄 거예요.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명을 쓸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상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품명을 앞에다가 먼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에서 구한 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M% 연산자 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M% 이 연산자가 우리 이제 딱 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빼기도 넣어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상품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빼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빼기도 우리 이제 문자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상품명을 먼저 표시해 주고 이어서 얘를 표시해 달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얘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사이에도 우리가 M% 연산자를 또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상품명에서 이제 뭔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얘를 출력해라 그렇게 썼으니까 그 뒤에 이제 하이픈 빼기가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뭘 표시해라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라이트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가 이 빼기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식을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확인만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출 관리라는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앞에 이제 상품명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쭉쭉쭉 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하이픈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상품 코드의 마지막 그 두 자리가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두 번째 그 데이터는 우리 이제 상품명이 너무 긴가 봐요. 그래서 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하이픈도 붙어 있고 12라는 그 값도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화이트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표시 얘처럼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매출 관리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1개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관리라는 그 폼에 텍스 상자인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의 이름이 CMB 상품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은 화면과 같이 이제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매출 관리라는 이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죠.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상품명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콤보 상자로 변환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이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상품명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언바운드 돼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얘 컨트롤의 이름이 CMB 상품명이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텍스트 상자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바꿔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상품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대요. 그 두 가지를 콤보 상자에다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는데 그때 컨트롤에는 상품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목록값 이해 값은 이제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오. 그리고 상품 코드와 상품명의 열 너비는 각각 1cm, 3cm 그렇게 하고 목록의 너비를 4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우리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이 텍스트 상자를 일단 콤보 상자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바꿀 때는 이 해당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요 위에 보게 되면 변경이라고 있죠. 이거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콤보 상자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행 원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행 원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만드는 거는 우리 테이블 작성 섹션 1번에서 우리 테이블 작성에서 한번 했었죠. 그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값이 우리 매출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행 원본 찍어주고요. 끝에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쿼리를 쓸 거니까 쿼리라는 거 여기서 이제 쿼리 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할 거니까 매출 관리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쿼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 대화 상자는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제 상품 코드 나타낼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상품명이 표시되게 할 거예요. 해서 상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상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상품 코드랑 상품명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X 버튼 눌러서 우리가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 원본에 자동으로 이렇게 SQL문이 쭉쭉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처럼 점점점을 눌러서 그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행 원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SQL문을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 해당 컨트롤에는 상품 코드가 저장되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SQL문을 봤을 때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폼에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명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출 관리 현황이라는 그 쿼리에서 셀렉트 검색해달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앞에 있죠. 그때 이제 상품 코드가 저장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운드열을 지금처럼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상품 코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품명이 저장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운드열을 2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값만 허용해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예로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예로 이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상품 코드와 상품명에 열 너비는 1cm 3cm로 그렇게 하고 목록의 너비는 4cm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열 너비하고 목록 너비는 우리가 요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해준 게 행 원본이랑 행 원본 유형 그리고 바운드열 목록값만 허용 요만큼 이제 우리가 설정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라는 탭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의 개수도 있고 열의 너비도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목록 너비도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두 개의 열을 모두 다 나타낼 거니까 열의 개수를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문제상에서는 열의 개수를 몇 개로 바꿔라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는 상품 코드랑 상품명이랑 두 가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열의 개수를 알아서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는 1cm 3cm로 하라 그랬으니까 1,3하고 cm라는 단위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누르면 cm라는 단위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너비는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4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4cm로 그렇게 이제 알아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의 개수하고 열 너비하고 그리고 목록 너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있으면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 폼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고 이 상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 있죠? 요거 이제 찍어보자고요. 찍어서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매출 관리라는 거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번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문제 풀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도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니까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